5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뛴 2,150만 원 매출이 났어요. 네. 이 마케팅 때문인가요? 무조건 마케팅 때문이라고. 그 노하우를 오늘 다 막막하잖아요. 이게 네. 사업자들이.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의학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그 결국엔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예 전무한. 비즈니스나 무엇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케팅으로 2배를. 네, 유튜브에 그냥 무작정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마케팅이 나오게 됐고 거기 개미지옥에 네, 빠지셨구나. 지역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면 되나? 이런 상태였다면은 마케팅 하면 되겠다 의심해서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가 제일 중요하잖아. 맞죠? 네. 얘가 얼마나 잘 잘랐냐, 얼마나 깔끔한 헤어샵이 존재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사진에다가 화질 좋고 전문가가 찍은 사진, 모델 사진을 올려두는 거랑 갤럭시가 어두운 배경으로 그냥 대충 찍어서 대충 올리는 거랑 반응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미지를 결국 보이는 게 관건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할 때 아, 리뷰 많이 하면 되겠지? 업체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네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이 마케팅이 막막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23년 10월에 이제 창업했을 때 1,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24년 3월에 5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뛴 2,150만 원 매출이 났어요. 네. 이 마케팅 때문인가요? 무조건 마케팅 때문이라고. 그 노하우를 오늘 다 5개월 동안 처음에 마케팅이 얼마나 막막했고 네. 그리고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마케팅이 전부는 아니고 이 사람도 잘 뽑아야 되고 제품의 본질도 강화해야 되고 하지만 오늘은 한번 마케팅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생히 지금 겪고 계시니까 네. 한번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용실을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래도 매출이 1,000만 원대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동네에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고 들렸다가 머리를 잘 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그게 또 입소문으로 타고 해가지고 처음에도 매출 자체는 막 처참하고 그랬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마케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결정으로 딱 하게 된 거죠? 원장님이 이제 대형 브랜드 샵에 있다가 구조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어디죠? 말하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의 샵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 불합리함을 좀 많이 없애고 좀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창업을 하셨어요. 1인 창업인데 지금 매니저? 무슨 관계시죠? 그러니까 의심됩니다. 원장님이 이제 저희 친누나시고 아, 부인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마케팅을 담당한 거구나, 기획이나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그럼 마케팅을 이제 해야 돼요. 막막하잖아요, 이게 네. 사업자들이. 맞죠.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 원래는 뭐 하시던 분? 저는 의학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그 결국엔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예 전무한. 그냥 비즈니스나 무엇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케팅으로 2배를. 처음 마케팅 담당자로서 입사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냥 무작정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마케팅이 나오게 됐고 거기 개미지옥에 네, 빠지셨구나. 지역에 빠져가지고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여기 좀 다르다 이런 느낌. 가끔 가다가 제가 신들린 듯이 잘할 때가 있어. 인스타 분석이라던가 콤보웨어 2편도 2편 보고서 제 친척 동생이 릴스 해가지고 초대박 나가지고 지금 완전 떼돈 벌고 있어요. 어쨌든 누구나 이상한 마케팅 채널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만 보고 업종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용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몇 개가 있을까 하고 초반엔 다 봐야 돼. 네, 그래서 전부 다 보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엔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만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사실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책이 중요하다고? 네. 그거 그냥 책팔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관심 있었던 내용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큰 관심이 사실 있었고 그 역행자 그거 사기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장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 아니란 걸 아니까 아무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 논란이 떴을 때도. 논란이 있었나요? 말하면 안 되나요? 근데 역행자 읽고 뭐 이상한 마케팅 본다고 이게 매출이 2배가 되는 게 말이 되나? 뭐가 있었죠? 사청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회사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꾸준히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네. 이 영상들만으로 뭔가 엄청나게 그게 아니라 네. 약간 사고가 좀 자리 잡혔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거가 뭔지도 몰랐고 해서 된다는 어떤 믿음이 없었는데 맞아요. 네. 이거를 뭔가를 액션을 하면은 수요가 생기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정체성이 변화한 맞아요. 게 컸네.
하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뭐가 했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마케팅 공부도 좀 해봐야겠다. 건드리고 또 이쪽도 생각도 하고 인스타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좀 뭔가 활용해보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떠올리고 맞습니다. 그런 거겠다. 그쵸? 맞아요. 이거 하면 되나? 이런 상태였다면은 그 마케팅 하면 되겠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 그래서 빠졌어.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이 만드신 콘텐츠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다가 사업자 컨설팅 베타 서비스가 런칭이 돼가지고 신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초사고 글쓰기 들으면서 썼던 글솜씨랑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신청서를 냈죠.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울 뻔했거든요. 아니 진짜로 너무 간절했어가지고 그때 또 외부 교육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마케팅 어쨌든 내가 이 중에선 제일 그래도 많이 버는 편이고 제일 성과도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역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좀 아까 점심시간에 누구 만났는데 막 오프라인 좋은 교육 있다는 거야. 그 제발 가고 싶다고. 저도 이제 그거 갈 때 저도 같이 가자고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건 없어 라고 결정짓는 순간 아무런 발전이 없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면은 가장 주요했던 마케팅이 뭐예요? 미용이라는 업종 자체가 네이버 지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디자이너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네.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모델 섭외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스 지수도 모델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지수도 올라가고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어샵, 카페, 전시회, 펜션 이런 거는 이미지로만 딱 보여주고 게임 끝나. 근데 정보 비대칭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결합된 사업도 있어요. 인테리어 사업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정보 비대칭성 사업은 뭐 예를 들어 이상한 마케팅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마케팅 회사 찾는데 어디 가야 되지? 이거 다 사기 아니야? 뭐 우리가 카센터 갈 때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어. 이용실 이런 거는 막 글로 아무리 나 이렇게 전문가야 라고 해봤자 정보 비대칭성보다 중요한 게 얘가 얼마나 잘 잘랐냐, 얼마나 깔끔한 헤어샵이 존재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사진에다가 화질 좋고 전문가가 찍은 사진, 모델 사진을 올려두는 거랑 갤럭시가 어두운 배경으로 그냥 대충 찍어서 대충 올리는 거랑 반응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갤럭시 유저입니다, 참고로. 전 근데 갤럭시랑 근데 아이폰 둘 다 써요. 아이폰은 인스타 올리는 용도로 가지고 다니고 평소엔 갤럭시를 써. 근데 어쨌든 사진을 올릴 때는 제가 최근에 스테이크집이 완전 대박이 났어요. 여기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저희가 매출이 1,0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한 두세 달 만에. 완전 대박이 났는데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한 200 정도 나오다가 사진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갤럭시로 대충 찍은 사진이었어. 결론적으로는 이 이미지를 결국 보이는 게 관건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할 때 리뷰 많이 하면 되겠지? 업체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네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거가 있어. 그럼 네이버 블로그 글이 클릭한 사람이 오래 읽는 정보가 중요한 거야. 맞아요. 이거 플러스 대중성이 있는지. 근데 아무튼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 헤어샵을 검색을 했어. 쭉 보다가 뭐 예를 들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확률적으로 만약에 40%가 사위에 있는 걸 클릭을 계속해.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거 꽤 괜찮나 보다. 근데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갤럭시 사진이랑 별로인 모델이랑 별로인 헤어가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점수를 낮게 받아요. 결국에는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은 이 처음 썸네일이죠. 저희 스테이크 하우스처럼 클릭하게 만들어. 그거 첫 번째 점수를 받아. 그럼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 시간, 결제까지 갈 확률, 이것저것 클릭할 확률 이런 게 총합돼서 순위가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식을 4, 5년 전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고 결제까지 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여기를 상위 노출시켜요. 맞아요. 어뷰징이라고 해가지고 막 불법 트래픽 높이고 하면은 물론 그걸 정말 잘하면은 좋긴 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걸 클릭률 500회를 억지로 높였어. 프로그램 써가지고. 네. 근데 이 500회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예약을 안 하고 다른 거 막 사진을 클릭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이 네이버에서는 이거 어뷰징이지. 왜냐면 500명이 들어왔을 때 결국 일정 확률로 사람들이 뭐 30회는 여기를 클릭한다. 여기에 표준 편차에서 벗어난 거는 이거 어뷰징이야 판단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뷰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 프로그램 너무 잘 만들어서 500회를 들어가서 얘네들이 계속 여러 개 클릭하게 만들고 예약까지 버튼 누르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뭐 완벽하게 만든다면은 괜찮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는 거지. 그런 거를 프로그램 만들 시간이 있고 실력이 되면은 불법 프로그램 안 만들어요. 물론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정직하게. 결국에 이 이미지 사업이라는 거는 좋은 모델을 쓰고 잘 찍은 사진을 이제 업데이트를 잘 해놓고 예약 시스템도 잘 해놓고 제가 네이버지도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출이 5개월 만에 180%가 성장을 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뷰징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경쟁 업체들을 나름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위 노출돼 있었던 헤어샵들 중에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 네, 여러 군데를 제가 봤거든요. 아, 그게 어뷰징 네. 걸린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만 해도 도대체 왜 이게 상위 노출이 돼 있을까?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어뷰징을 썼어.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하면은 네. 물론 처음에는 노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90위까지 갔고 이걸 다 적용했더니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9등까지 갔고 근데 그게 조급할 거 없어. 이게 건강하게 하나씩 올리는 게 중요해요. 어뷰징 맞아요. 해가지고 1, 2등 하면은 하락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정보 비대칭성 사업인지 이미지성 사업인지 아니면 두 개가 결합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들은 릴스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유효하고 지금은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릴스가 잘 안 돼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지금 콤보에어 이 영상 여기 나오죠. 이런 영상처럼 릴스도 좀 최적화하고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그냥 소질이 확실히 있어요. 완전히 초짜인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원리도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상한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건데 뭐 거기서 기억나는 거 뭐 좋았던 거 있나요? 뭐 없어도 돼요. 일단은 정말 많이 놀랐던 거는 한 A4 4-5장 정도의 그거를 썼는데 나름 분석을 하고 뭐가 문제일까 경쟁사는 어디일까 이렇게 오. 정말 열심히 적었는데 PDF를 받았을 때는 거의 100장이 넘는 수준 정도의 양이 왔었을 때 정말 스크롤을 처음 내릴 때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한 4-5장 보냈으니까 4-5장 오겠구나 했는데 100페이지 넘게 네, 오니까 네. 또 좋았던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비교를 또 해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좀 시켜주니까 왜냐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켜봤자 맞아요. 이게 오히려 혼란스럽고 동기도 안 생기고 맞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규모 있는 데만 하고 순수익이 높은 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이 신청이 오는데 이게 다 쳐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되시긴 했지만 네. 이게 순이익이 막 1000, 1500 막 여유 있게 막 남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500만 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1500 벌어도 500 못 써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컨설팅을 줘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대행비보다 10배 20배 싼 가격에 하는 걸로 만든 거여가지고 그래도 효과를 보셨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기회였죠. 어쨌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창업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게 오늘 들어보니까 마케팅 기술도 중요한데 그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인드 바꾸는 게 제가 항상 역행자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인드 바꿔 해봤자 의미가 없어. 제가 그래서 역행자에서도 실제 사례 역전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무의식이 변화한다 라고 한 것처럼 이상한 마케팅 채널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직종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정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변화한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마케팅이라는 걸 공부해봐야겠다.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